왜 콩팥이 망가진 사람 10명 중 7명은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콩팥은 절반이 망가져도, 아니 70%가 완전히 파괴되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증상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의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만성 콩팥병 환자 1237명 중 무려 73%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실과 투석실 최전선에서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신장내과 전문의 박혜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뻔하고 지루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콩팥을 살릴 수 있는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5가지 구조 신호부터 매일 식탁에 오르는 최악의 음식, 그리고 무심코 챙겨 먹는 약이 어떻게 콩팥을 망치는지, 마지막으로 콩팥 기능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까지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5가지 콩팥 구조 신호입니다. 콩팥에는 통증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져도 아프지 않죠. 하지만 다음 5가지 신호가 있다면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고 오래가는 단백뇨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덮여 있는지 5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서울대병원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5.7배나 높습니다. 거품은 여러분의 소중한 단백질이 찢어진 콩팥 필터를 통해 새어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원인 모를 심한 피로감입니다. 잠을 푹 자도 손발이 떨리고 기운이 없다면 콩팥이 망가져서 빈혈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상성서울병원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콩팥병 3기 이상 환자의 79%가 만성 피로를 호소합니다. 콩팥은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 피를 생성하게 하는데 콩팥이 고장나면 피를 못 만들어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몸에 피가 부족한 겁니다. 셋째, 아침에 눈 주위가 붓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부종입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정강이를 눌렀을 때 쑥 들어가서 바로 안 나온다면 심각한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의 68%가 이런 부종을 경험했지만 절반 이상이 나이 탓이거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콩팥이 물을 빼내지 못하면 그 물이 결국 폐로 차올라 급성 폐 부종으로 응급실에 오게 됩니다. 넷째, 혈압이 갑자기 조절되지 않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통계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8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혈압약을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160, 170으로 튄다면 콩팥이 망가져서 체내 수분과 염분 조절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입맛이 없고 구역질이 납니다. 위장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면 체내에 쌓인 요독이 위장 점막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당장 동네 내과에 가셔서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꼭 확인하십시오. 10,000원도 안 드는 이 검사가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식탁 위의 살인자들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 중 콩팥을 가장 빨리, 가장 잔인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짬뽕. 이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드시나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 소금으로 치면 5g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10에서 15g을 먹습니다. 국물 한 그릇을 다 마시면 하루치 소금을 한 끼에 다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이 몸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콩팥은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끌어당깁니다. 혈관은 팽창하고 혈압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이 높은 압력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터뜨리고 찢어버립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염식을 실천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7%나 느렸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렇게 바꾸십시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반드시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국물은 절대 입에 대지 마십시오. 김치는 물에 씻어 드시거나 겉절이로 드시고 간장이나 소금 대신 식초, 레몬, 마늘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십시오. 국물만 안 마셔도 콩팥의 수명은 2배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약의 배신입니다. 제가 투석실에서 가장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 드시고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오신 어르신들을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구하는 진통 소염제, 즉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엔세이드 계열의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꽉 조여버립니다. 콩팥이 숨을 못 쉬게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 급성 콩팥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23%가 바로 이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 때문이었습니다. 관절염이나 두통으로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원장님, 제 콩팥이 약하니 콩팥에 안전한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처방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즉, 달인물, 정체불명의 건강 보조식품들을 당장 갖다 버리십시오. 양파즙, 흑마늘즙, 헛개나무 달인물 같은 농축액들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건강보조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소변량이 충분하다면 1에서 1.5리터 정도를 맹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을 하는 차를 물 대신 마시면 오히려 콩팥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합니다. 반드시 순수한 맹물을 드십시오. 단백질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빠진다고 고기를 무작정 드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요독이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계란 흰자나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4주먹 반 개 정도의 양으로 몇 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운동이 최고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한 환자들은
투석 시작 시기를 평균 2년 이상 늦출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격렬한 운동은 근육을 파괴시켜 콩팥에 무리를 주니 피하십시오. 여러분, 콩팥파병은 조용한 살인자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식습관을 고치고 국물을 멀리하고 약을 조심한다면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국물을 버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콩팥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화를 내고 또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3가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콩팥을 아낀다면서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무서운 오해들을 지금 당장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착각. 당뇨랑 콩팥병이 무서워서 밥을 아예 굶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떴다. 는 어르신들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어 들어오십니다. 밥맛이 없으니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살이 쭉쭉 빠지는데도 혈당이 안 오르니 다행이다. 라고 웃으십니다. 원장으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으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근육이 녹아내릴 때 엄청난 양의 요독이 발생하고 이 요독이 콩팥의 여과기를 다 찢어놓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간 유지한 노년층은 정상적인 식단을 한 사람들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무려 32%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밥을 굶는 것은 콩팥을 굶겨 죽이는 겁니다. 흰쌀밥이 걱정되신다면 귀리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단, 콩팥 기능이 4기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잡곡의 인 성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이때는 흰쌀밥을 드시되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채소 반찬을 먼저 꼭꼭 씹어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꾸로 식사법만 실천하셔도 혈당 스파이크와 콩팥 손상을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착각. 밥 대신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배불리 먹어도 된다. 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다 하시고 TV 앞에 앉아서 수박, 참외, 포도를 썰어 놓고 가족들과 한 바구니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여름철 과일은 그야말로 달콤한 독약입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망가진 콩팥은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만듭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의 응급실 통계를 보실까요? 여름철에 고칼륨 혈증으로 심장이 멎을 뻔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60% 이상이 바로 수박과 참외를 과다 섭취한 만성 콩팥병 환자였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후에 드시지 말고 식간에 드십시오. 양은 사과 반쪽, 배 반쪽 정도로 주먹의 절반 크기만 드셔야 합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는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데쳐서 드시면 칼륨을 50% 이상 쫙 뺄 수 있습니다. 귀찮아도 이렇게 하셔야 생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 착각. 콩팥이 나쁘니까 고기는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두부랑 콩만 먹겠다. 는 분들입니다. 이것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지식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찌꺼기인 요소 질소가 생기고 콩팥이 이걸 걸러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며 고기를 아예 안 드시면 영양실조가 오고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클리닉의 콩팥병 식사 가이드라인을 보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생물가, 바이올로지컬 밸류가 높은 단백질, 즉 우리 몸에 찌꺼기를 덜 남기고 흡수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 최고의 음식이 바로 계란 흰자와 흰살 생선입니다. 노른자에는 인 성분이 많으니 빼고 하얀 계란 흰자만 하루 2-3개 챙겨 드십시오. 기름기 없는 살코기나 닭가슴살도 하루에 본인 손바닥 절반 크기만큼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고기를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게 콩팥 환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식단 관리는 콩팥 치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착각, 굶는 것, 과일 많이 먹는 것, 고기 무조건 안 먹는 것, 이 3가지만 오늘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먹는 즐거움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길고 건강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째 기둥.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것들이 어떻게 콩팥 탓을 망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매번 자랑스럽게 묻습니다. 원장님, 제가 자식들이 사준 홍삼 진액이랑 관절에 좋다는 흑마늘즙, 양파즙을 매일 다려 먹는데 콩팥도 튼튼해지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당장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있는 그 즙들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제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20대, 30대 청년들의 콩팥은 그런 고농축액을 먹어도 다 걸러냅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50대 이상의 콩팥에게 이런 즙과 달인물은 그야말로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신장학회의 공동조사 자료를 보면 노년층 급성 신손상 환자의 무려 30% 이상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한약재, 그리고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과다 복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펄펄 끓여서 즙으로 꽉 짜내면 그 안에 있던 칼륨과 인 성분이 수십 배로 고농축됩니다. 콩팥이 이걸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고 어느 날 밤 주무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양은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씹어먹는 반찬에서 얻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즙이라는 환상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받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할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T 촬영할 때 맞는 조영제입니다. 건강검진한다고 혹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조영제를 맞고 CT를 찍는 경우가 많죠. 이 조영제는
콩팥을 뚫고 지나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콩팥 혈관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장내과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환자가 조영제를 투여받을 경우 급성 콩팥 손상 위험이 5.7배나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병원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콩팥이 안 좋습니다. 조영제 맞기 전에 콩팥 보호해주는 수액부터 놔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의사에게 미리 수액 치료를 받으면 조영제가 콩팥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서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방송에서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셔라 라고 하니까 콩팥병 4기, 5기 환자분들조차 억지로 물을 들이켜십니다. 여러분, 콩팥이 나쁜데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혔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물이 발목에 차고 폐에 차서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삼성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콩팥병 환자가 호흡 곤란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례 중 68%가 과도한 수분 섭취 때문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면 갈증 날 때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기 이하로 떨어졌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물은 의사가 정해준 양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기준은 전날 본 소변량에 딱 500cc만 더해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가 갑자기 1에서 2kg 늘었다면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뜻이니 즉시 수분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이제 길었던 40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섭고 절망스러우셨나요?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병관리청의 장기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1기에서 3기 사이에 발견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습관과 혈압,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한 환자의 87%가 10년이 지나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있다면 당화 혈색소를 7% 이하로 꽉 잡으시고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을 130에 80 이하로 무조건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30분씩 약간 땀이 날 정도로만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콩팥병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남은 평생을 내 몸과 대화하며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찌개 국물 버리기, 과일 줄이기, 영양제 끊기. 오늘 당장 저녁 식탁에서부터 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오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최근 크레아티닌 수치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주치의 신장내과 전문의 박혜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